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순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더. 아니야. 이거부터. 아니야.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때 순서대로라는 말을 일렬로 혹은 차례대로. 응? 너 언제 나왔었어? 네네네. 깜짝 놀랐는데, 그러네. 네. 됐죠?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학생, B학생, C학생, D학생, E학생이 있어. 내가 이 5명이 일렬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쭉 한 줄로 세워 볼 겁니다. 그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5명을 5명 모두 순서대로 나열해서 쭉 일렬로 세울 거니까 가장 처음에 오는 학생은 몇 명 중에 한 명? 5명, A, B, C, D, E 중에 한 명 올 겁니다. 두 번째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남은 4명 중에 한 명이 오겠죠. 그럼 세 번째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남은 3명 중에 한 명이 올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올 수 있는 학생은요, 남은 2명 중에 한 명이 오며 마지막 자리에는 남은 한 명이 그냥 오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곱합니다. 왜 곱해요? 첫 번째 자리 학생이 오고 이어서 두 번째 자리 학생이 오고 이어서 세 번째 학생이 오고 연이어 네 번째 학생이 오며 동시에 5번째 학생이 오는 거죠. 됐음? 연이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경우에서 몇 가지? 120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순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 그때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면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해드릴 때 처음엔 이 얘기를 항상 해요. 가장 처음에 A가 왔을 때, 아니면 가장 처음에 B가 왔을 때, 아니면 가장 처음 자리에 C가 왔을 때, D가 왔을 때, E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가장 처음에 A가 왔다면 두 번째 자리에는 B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C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D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E라는 애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자리에 B가 왔다면 그때 세 번째 자리에는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고, E가 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 C가 왔다면 네 번째에는 D 또는 E가 올 거고, 그럼 D가 왔다면 마지막엔 E가 와서 끝나겠네. 됐죠? 그래서 뭐야? 요렇게 한 가지, 그 다음 요렇게 두 가지, 그 다음 마찬가지 계속 가지수들을 쭉 나열해서 셀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쭉 가지수를 나열해서 눈으로 보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형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눈으로 잘 안 보게 될 거야. 그냥 곱의 법칙 이용해서 곱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문제를 풀 때 이게 곱하는 상황인지 더하는 상황인지 좀 헷갈린다면 지금처럼 상황을 전부 다 뜯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는지 더하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러면 앞에 올 수 있는 건 A나 B나 C, D 1명 중에 한 명이 올 거고요. 그럼 이 중에 만약 A가 왔다고 치면 두 번째 올 수 있는 건 B, C, D 넷 중에 하나. B가 왔어도 마찬가지 넷 중에 하나. 얘도 넷 중에 하나. 얘도 넷 중에 하나.
얘도 넷 중에 하나. 5가지마다 넷 중에 하나. 그래서 20가지가 나올 거고. 그럼 세 번째 학생이 오는 경우는 여기 B가 왔을 때 3가지, 여기 B가 와도 3가지, 여기 D가 와도 3가지, 여기 E가 와도 3가지씩 나오겠죠? 이 20가지마다 3가지씩 나올 거고. 됐음? 그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순열이에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7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해서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시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라고 하면 학생은 7명이 있지만 나는 3명만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거든. 그럼 가장 처음에 올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6명 중에 1명. 그 다음은 남은 5명 중에 1명이 와서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계산한 값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210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번 관찰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그거 한번 더 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던 예시 중에 혹시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반장 1명이랑 부반장 1명을 뽑고 싶어.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하면 지금 얘네는 5명을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말했고 얘는 7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잖아. 그래서 문제만 읽었을 때 나열하는 표현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달리기 시합해서 1등한 애를 반장, 2등한 애를 부반장으로 할게. 됐죠? 그럼 1등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몇 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2등이 될 수 있는 학생은 나머지 9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그래서 몇 가지의 경우의 수 나온다?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아 라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순열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음. 자,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NPR. NPR. 됐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첫 번째 예시였습니다.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5명 학생을 모두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줘라고 하면 우린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OPO. 서로 다른 5명 중에 5명을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7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린 얘를 7P3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10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해줘 라고 하면 얘를 기호로는 7P2 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0. 여기까지가 순열 표현. 그럼 이때 여기 n과 r 자리엔 누가 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서로 다른 몇 개죠. 당연히 자연수가 와야 됩니다. 하나 더, 이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당연히 r에도 자연수가 와야 돼. 하나 더, 나한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5개를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나열을 못하겠죠. 해서 여기 있는 이 r값은 n보다 클 수 없습니다. 즉 작거나 같은 애가 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보면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고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마찬가지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어떻게 계산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 그럼 여기는요. 서로 다른 10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어떻게 계산해? 10 곱하기 9. 됐죠? 그럼 이때 OPO는 5부터 시작해서 5개를 쭉 쓴 다음 곱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요. 7P3은 7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3개를 쓴 다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CP는요.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2개를 써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MPR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n-1, n-2 해서 어디까지 곱하면 돼요? 어디까지 곱하면 될까? 몇 개 써야 돼? r개 써야 되겠죠? 그럼 봐봐. 얘가 첫 번째로 써진 거야. 얘는 두 번째로 써진 거야. 얘가 세 번째로 써진 수죠. 그럼 R번째로 써진 애는 뭐라고 써야 될까? 자,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됐음? 그럼 세 번째 할 때 2를 썼어. 네 번째는 3을 썼겠죠? 그럼 R번째는 뭘 쓸까? R-1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R-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가로를 정리해서 여기를 M 빼기 R 플러스 1까지 곱한 값을 계산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열이었습니다. 뭐 이 뜨뜻미지근한 반응 뭐야? 왜? 뭐 말해? 됐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독특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모두 다 나열하는 경우, 얘는 결론은 뭐야? 5부터 1까지 5개 써서 다 곱한 거잖아. 맞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 6P6이라고 하면 6부터 6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몇 가지? 1까지 다 곱한 수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0P10이라고 하면 10부터 19, 8, 7 해서 10개, 1까지 다 곱한 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NPN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순서대로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마지막 1까지 곱한 수를 계산하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애들을 n 느낌표를 씁니다. 이렇게 얘를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n 팩토리얼. 우리가 한글로는 계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n의 계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n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 n부터 n-1, n-2, n-3에서 마지막 자연수의 가장 작은 수 1까지 다 곱한 값을 말해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는 표현까지 얘기해 봄. 자, 여러분들 교재 185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 했던 이야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얘를 NPR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표현법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라고 하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죠. 그럼 처음에 시작은 n부터 시작해서 n-1, n-2, n-3 쭉 해서 몇 개를 쓰면 된다? r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r개를 썼을 때 나오는 값은 n-r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팩토리얼 네, 보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확인 문제 1번. 서로 다른 깃발 6개 중에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서로 다른 깃발이 6개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3개를 택해서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할 거임. 그럼 3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니까 가장 처음에 올 수 있는 깃발은 몇 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남은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겠죠? 6, 5, 30에 4 곱하면 120까지가 될 거고요. 이때 우리는 얘를 6P3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6P3, 6 곱하기 5 곱하기 3, 6부터 3개의 숫자를 써서 곱해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됨. 자, 뒤로 갑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계승 표현, 팩토리얼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n 팩토리얼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건데 이때 우리는 얘를 좀 줄여서 그냥 m 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m 팩 됐죠? m 팩.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언팩 보면서 사야 되겠다. 그래 이번에 언팩 때 굉장히 잘 나왔구나 해서 네, 샀습니다. 아이 뭐가 왔네. 아유. 자 됐죠? 그래서 다시 n 팩토리얼 n 팩 무슨 뜻이야? n부터 n 빼기 1, n 빼기에서 쭉 내리면서 마지막 누구까지? 1까지 곱한 수. 걔를 n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금 표현해 드렸던 npn, n 팩토리얼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우측에 있는 요 두 가지 np0하고요. 0 팩토리얼 표현 있죠? 요 두 가지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np0은 n개부터 0개 써서 곱해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주의하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연산을 하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해석. 왜? np0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줘 라는 거겠죠? 몇 가지? 한 가지.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 그래서 1인 겁니다. 됐죠? 두 번째, 0 팩토리얼.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0개 중에 0개를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뭔데?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몇 가지? 아무것도 없는 그 한 가지. 됐죠? 그래서 0 팩토리얼? 그럼 0부터 1까지 막 곱하라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산이 아닌 해석으로서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2번 보시면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어차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쓸 이유가 많이 없어. 이거를 제대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혹은 3학년 돼서 통계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실 때 그때 쓰게 될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냥 NPR이라는 걸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나 봐. 허이 참 신기하게 생겼네.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 2번, 3번 문제 풀어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 문제 2번입니다. 4 팩토리얼 계산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4개를 모두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남은 3개 중에 하나, 남은 2개 중에 하나, 남은 하나 오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입니다. 몇이에요? 24. 두 번째입니다. 6 팩토리얼. 서로 다른 6개 중에 6개를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까지요. 몇입니까? 720입니다. 그 다음 1 팩토리얼 그냥 1입니다. 됐죠? 4번입니다. 3 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말하는 거고요.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죠. 그래서 결론 6이 됩니다. 끝. 팩토리얼 표현 잘 보여주시고 그 다음 확인 문제 3번입니다. 자, 3P1 나와 있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한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냥 한 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끝. 8P0입니다. 서로 다른 8개 중에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아무것도 없는 한 가지. 됐지? 그 다음 7P3입니다.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요.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7개 중에 하나, 그 다음 6개 중에 하나, 그 다음 5개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210 되겠고요. 마지막 4P입니다. 4 곱하기 3, 2 팩토리얼이죠. 2 곱하기 1이네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6, 4, 24.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 볼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 뭐 반장, 부반장을 포함해서 모두 있었냐면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가장 앞에 자음이 올 때, 뭐 짝수일 때, 뭐 3의 배수일 때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 표현들 똑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볼 거고 대표 유형이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유형 7개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 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재 검사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 때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표 문제 1번. n 또는 r 값을 구해봅니다. 자, MP2가 몇이었냐면 56이었대. 무슨 뜻?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를, 두 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개를? 두 개를. 그러면 MP2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남은 n-1개 중에 하나 오겠죠? 이거 계산된 게 56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거 전개하면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안 풀어요. 56, 99 봅시다. 87에 56. n은 몇이에요? 8입니다. 끝. 됐죠? 하시면 돼. 자, 두 번째입니다. 6PR 서로 다른 6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경우의 수 몇 개 나왔다? 120개 나왔다. 그럼 이때 마찬가지 120 얘는 6 곱하기 20이랑 같고요. 20은 5 곱하기 4랑 같은 거죠. 그럼 6PR입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니까 6부터 시작해서 R개를 쓴 다음 곱하겠죠. 6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개를 써서 곱했네요. 결론 R에 올 수 있는 값은 몇입니까? 3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세 번째 문제. MP4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 n-1, n-2, n-3. 좌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우변은 30에 곱했죠. MP2.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 n-1개 중에 하나. 자, 양변에 n과 n-1을 약분해 주시면, 나눠 주시면 n-2, n-3을 곱한 값은 30. 다시 말하면 6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겠죠? 결론 n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8이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연속하는 정수의 고배 형태로 바꿔놓고 적당한 n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보다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확인 문제, 유제 문제 1, 2 두 개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일단 지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시고 이따 풀라고 했을 때 1번을 야무지게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 2번. 자, 대표 유형 2번입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자, 전체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모두 일렬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세우는 방법이겠죠.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애 5명 중에 1명,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1명, 남은 셋, 남은 둘, 남은 하나가 와서 일렬로 5명이 쪼로록 서는 경우의 수를 만들고 셀 수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나와요? 하면 5 팩토리얼 만큼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이 되니까요. 몇 가지? 120가지인데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순서대로 세우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5명 중에 3명.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중에 1명. 그 다음 남은 넷 중에 1명, 남은 셋 중에 1명 오겠죠. 예를요. 우리는 5P3.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3개를 써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60가지가 될 거고요. 마지막이죠.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라고 하시면 5P2. 처음에 오는 애를 회장, 두 번째 오는 애를 부회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번으로 갑니다. 자,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룹.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를 우리가 세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웃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웃한다 라고 하면 한 덩어리 취급하세요. 됐죠?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남학생끼리 이웃하고 싶어, 혹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싶어, 혹은 특정 A, B 두 학생이 서로 이웃하고 싶어 라는 말인 거고, 이 말을 정리하면 얘네들끼리 서로 팔짱 끼거나 손잡고서 꼭 일렬로 서 있고 싶대 라는 말이니까 얘네를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하신 다음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중학교 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배웠을 거야. 네가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 그럼 이웃 안 하겠지? 라고 중학교 때 들으신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주의하세요. 그렇게 안 풉니다.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웃해도 되는 것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먼저 나열합니다.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민우하고 하진이가 둘이 싸웠대. 저 5명이 일렬로 쭉 쓸 건데 저희 둘은 같이 쓰기 싫어요 라고 하면 저 2명 제외하고 나머지 일렬로 쭉 세우세요. 그 다음 그 사이에다 그냥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은 절대로 이웃하지 않을 겁니다. 해서 다시 이웃하지 않는 상황은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지금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남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남자 3명이 이웃하죠. 그럼 남자 3명, 일단 너네 서봐. 여기 3명 서봐. 너네 셋이 손잡아.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 3명은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자애들은 그냥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럼 우리가 나열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만큼 경우의 수가 나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열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남학생 3명이 저는 가운데가 싫어서 옆으로 옮기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 다시 말하면 이 3명이 자기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명이 서로 위치를 바꿔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까지 곱해주시면 남자 3명이 이웃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5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5 팩토리얼은 120가지, 3 팩토리얼은 6가지니까요. 곱해서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자들은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첫 번째, 여자들 먼저 4명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자 4명이 있고요. 4명을 전체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그럼 두 번째, 이때 여자들 사이사이 여기, 여기, 마지막 여기도 있네요. 요 자리에 남학생들이 하나씩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남학생이 3명이 있으니까 이 3명 중에 첫 번째 학생한테 물어보면 돼. 너 어디 갈래? 5개 중에 하나요. 그럼 나머지 너는 어디 갈래? 그럼 얘가 4번에 갔어? 그럼 이거 4번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요 2개 애들이 가 있어? 그럼 난 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갈래요 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고요. 얘를 우리가 방금 배웠던 순열 표현으로 4 팩토리얼 곱하기 5p3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 4 팩토리얼이죠. 24에서 5p3입니다. 60을 곱한 값. 그래서 답은요. 1440까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2번 문제. 자, 맞구나. 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됐죠?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대로 선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그 다음 여자, 다시 남자, 그 다음 여자, 다시 남자, 그 다음 여자, 그리고 다시 남자가 서야 퐁당 교대로 서는 건데 남자는 3명밖에 없고 여자는 4명이 있으니까 처음에 남자부터 서면 우리가 교대로 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자부터 이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서야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설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 이때 첫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에는 여자만 오겠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여자의 수는요, 4명 중에 1명. 그 다음 세 번째 자리에 오는 여자는 남은 셋 중에 1명, 남은 둘 중에 1명, 남은 1명이 오니까요. 여자를 먼저 나열합니다. 4 팩토리얼. 두 번째 자리에 있는 남자에 오는 애는 셋 중에 1명. 네 번째에 있는 남자 자리엔 남은 둘 중에 1명. 마지막 끝에 있는 남자 자리엔 마지막 1명이 오겠죠. 3 팩토리얼. 남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네요. 왜 곱합니까? 라고 말하면 여자를 나열하고 동시에 이어서 남자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해서 곱의 법칙으로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팩토리얼 24, 3 팩토리얼은 6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된 값 144. 맞나요? 아, 맞구나.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유형 3번을 풀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야기, 첫 번째, 이웃한다고 하면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관찰해 주시고,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웃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나열하신 다음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얘기했다면 이때 이런 표현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랄게요. 어떤 표현이냐면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런 표현을 좀 잘 써줄래요?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있는 720까지요 라고 말해버리면 이 720이 어떤 애들을 연산해서 나오는지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5 팩토리얼과 3 팩토리얼을 곱하면 되잖아요 라고만 말하셔도 사실 나는 답이라고 얘기해 드림. 왜? 5부터 5, 4, 3, 2, 1 곱한 값을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찬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를 계산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 5 팩토리얼이 어떻게 나온 건데? 라고 물어보면 남자 3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머지 여자애들 4명 있으니까 총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5 팩토리얼. 그럼 이 3 팩토리얼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덩어리 안에 있는 남자 3놈이 지네끼리 막 순서를 바꿨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3 팩토리얼. 됐죠? 이렇게 풀어서 말해 주셔야 돼. 마찬가지 여기서도 4 팩토리얼과 5p3으로 여러분들이 꼭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으면 4 팩토리얼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이웃해도 상관없는 여자애들 4명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그럼 여기 있는 5p3은 뭐예요? 라고 하면 빈자리 5개에 남자의 3명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거를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만 잘 썼다면 뒤에 있는 답은 무조건 맞습니다. 우리 곱하기는 다 할 줄 아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왜 4팩토리알이고 왜 3팩토리알인지 여러분들이 꼭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답은 무조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답을 갖고 오지 마시고 쪽 요런 중간 과정을 갖고 와 주시기 바랄게요. 됐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쁨? delight? 네. 몰랐어? 나나 뭐 먹어요? 네. 근데 그러다 자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막힐 수 있어, 목에. 먹을 때 자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먹어야 돼요, 먹는 건. 자, 갑니다.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네. 자, 7개를 나열하는데 양 끝에 G하고 T가 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달래요. 그럼 내가 7개를 나열합니다. 양 끝에 G하고 T가 온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G가 오고 마지막에 T가 와서 문자 7개를 나열하는 경우라고 하면 G하고 T 사이에는 문자가 몇 개 써져? 5개 써져 있겠죠? 그럼 G와 T를 제외한 나머지 서로 다른 문자 5개를 이 안에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네요. 됐음?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5 팩토리알. 됐죠?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곱하기 2. 왜 2를 곱했을까요? GT 말고 TG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왜 2를 곱했는지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네? 예. 예?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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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모음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자,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모음이 뭔지 알려드립니다. A, E, I, O, U 5개만 모음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 한글에서의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죠? 얘네가 모음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얘는 자음입니다. 아시죠? 네. A, E, I, O, U 5개만 모음이에요. 자,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모음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 있는 7개의 문자를 쫙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모음 사이에 문자 2개가 통통 들어가 있는 상황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자 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모음이 누군지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의 모음이 E하고 I네요. 그럼 나머진 다 자음일 거야. 자음이 D도 있고 L도 있고 G도 있고 H도 있고 T도 있네요. 요렇게 5개 해서 총 7개였으니까. 자, 그러면 모음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옵니다 라는 말은 모음 E하고 I가 있으면 요 사이에 문자 2개가 뿅뿅 오는 상황, 이런 걸 관찰하자는 거겠지. 하나 더, 얘네들은 딱 세트로 묶여서 같이 다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문자가 총 7개 있는데 이 세트 안에 문자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4개. 그럼 나머지 문자 몇 개? 3개가 또 요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럼 우리는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셀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기 오는 문자 E하고 I를 제외한 몇 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올 거야. 그럼 여기는요, 남은 4개 중에 하나 오겠죠. OPE. 됐죠? 그럼 무슨 뜻이야? E하고 I 사이에 오는 문자 남은 5개 중에 하나, 남은 4개 중에 하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이죠.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됐죠? 우리는 이 4개를 뭐 하면 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4 팩토리얼. 끝난 거 아닐 거예요. 왜요? EI인 경우도 있지만 IE인 경우도 있겠죠.
E하고 I가 이 두 개가 서로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몇 가지? 두 가지. 됐죠? 해서 정리하시면 E하고 I 두 모음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납득이 돼요? 고마워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자, 5P2는요 5 곱하기 4고요. 4팩토리알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값 보시면 되겠죠. 5, 4, 20, 6, 4, 24, 2배 하니까 48, 20 곱하면 몇이에요? 960까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마지막 답으로 나온 960까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중간에 계속 얘기합니다. 5P2가 무슨 뜻이었는데, 그럼 4팩토리알은 뭔데, 곱하기 2는 왜 붙인 거야? 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러면 연산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밑에 가시면 5번 문제가 보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중학교 때 한번 봤던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남학생 4명의 여학생 3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뽑는 경우입니다. 이때 반장, 부반장 중에 이 부분이죠.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주는 게 좋죠. 반장이 있을 거고 부반장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뽑는 상황은 반장만 여학생이고 부반장은 남학생이야. 그럼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고 맞죠? 아니면 반장이 남학생이고 부반장이 여학생이야.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적어도 한 명은, 그래 부반장은 여학생이잖아. 아니면 반장도 여학생, 부반장도 여학생이면 적어도 한 명, 최소한 한 명은 여학생이니까 그래 이것도 맞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상황이 하나 보여야 돼. 누굴까요? 남자. 반장도 남자고 부반장도 남자일 때. 그럼 결론은 우리는 이 과정, 얘네를 다 말해주면 이게 전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겠죠. 거기서 요거만 빼면 되는 거 아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겁니다. 모두 남자일 때.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여학생이겠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 네가 나타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라고 하면 전체 학생 7명이 있네요.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습니다. 그럼 7명 중에 1명 데리고 와서 반장, 남은 6명 중에 1명이 와서 부반장. 전체 경우의 수는 7P2만큼 나올 거고요. 이때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반장, 남학생 4명 중에 1명이 오시고 부반장, 남학생 남은 3명 중에 1명이 와서 4P2 모두 남자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7P-4P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P는요 7 곱하기 6이고요. 4P는 4 곱하기 3. 그래서 6, 7에 42 마이너스 12 몇 가지? 30가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남자가 나오는 경우를 빼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요 7P가 뭐였는데 4P가 뭐였는데 이거 둘이 도대체 왜 뺀 건데 라는 말에 답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썼는지.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아유.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5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할 겁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할 겁니다.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이때 첫 번째, 네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나 되겠니? 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0이 있습니다. 0. 됐죠? 네가 숫자 3개를 쪼르륵 나열했는데 0이 가장 앞에 오면 이건 세 자릿수가 아니야. 두 자릿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있어. 그럼 10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1의 자리에 순서대로 숫자들이 올 수 있게 똥똥똥 매치시켜주면 되는 거 아님? 이때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누군데요? 몇 가지? 5가지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그럼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누군데요? 5가지. 왜? 100의 자리 숫자에서 쓴 거 빼고 0 다시 포함해서 5가지 중에 하나가 올 거고,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남은 4가지 중에 하나 오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5 곱하기 5p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바꿨어요? 100의 자리에는 0 빼고 5개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럼 이제 남은 5개 중에 하나, 남은 4개 중에 하나 순서대로 오면 되잖아. 됐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를 계산해 주시면 나오는 값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네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나 있을까? 라고 하면 짝수. 짝수가 뭐죠? 짝수가 뭐예요? 맨 뒷자리 1의 자리수가 0, 2, 4, 6, 8로 끝나면 앞에 뭐가 써있든 얘는 무조건 짝수일 거야. 맞아? 우리가 얘를 조금 유식하게 뭐 2의 배수라는 표현 쓰기도 하죠. 맞잖아요. 혹시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 됐죠? 그럼 짝수라고? 그럼 이때 보셔야 되는 게 짝수 1의 자리 숫자가 0이라면 앞에 누가 오든 다 짝수일 거야. 그럼 0으로 끝나게 만들 수 있는 숫자 세 자리 자연수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세봅시다. 아니면 1의 자리 숫자가 2로 끝나도 앞에 누가 와도 다 짝수인 거지. 그럼 2로 끝나게 만들 수 있는 숫자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봅시다. 아니면 1의 자리 숫자가 4로 끝나도 얘는 무조건 짝수겠죠. 그럼 4로 끝나게 만들 수 있는 숫자 어떤 건지 한번 세봅시다. 라는 거야. 됐음? 자, 지금 짝수예요 라고 했을 때 짝수는 1의 자리 숫자가 0이거나 2이거나 4이거나 6이거나 8인 상황이었으니까 문제에서 준 숫자에 맞게 보면 맨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요 세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럼 이 세 가지를 뭐 하라고? 다 보라고. 됐음?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날 겁니다. 그럼 0이라는 숫자는 이미 여기서 썼죠. 그럼 가장 앞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그럼 10의 자리는 4개 중에 하나. 맞아요? 경우의 수 몇 가지? 5p2. 5 곱하기 4. 20가지. 마지막 1의 자리 숫자가 2였다면 그럼 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왜요? 0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는 100의 자리 숫자 4개 중에 하나. 10의 자리 숫자는요? 똑같이 4개 중에 하나 오겠죠. 왜? 0이 와도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 그럼 마지막 4로 끝날 때도 몇 가지? 16가지 되겠죠. 그래서 결론 다 더한 값 몇입니까? 5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니 얘는 5p라고 썼는데 왜 얘는 4 곱하기 4하고 끝내요? 라고 하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목적과 목표는 경우의 수가 그 해당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말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뭔데? 연산의 편의.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기호들. 그럼 이렇게 안 써도 됩니까? 뭔 상관? 안 쓰는 게 편하면 안 써도 되지. 그래서 지금처럼 표현함에 있어서 뭔가 제약이 있다면 이렇게 5 곱하기 5p 꼭 이렇게 써야 돼요? 5개 중에 하나. 0 포함하고 얘 빼서 5개 중에 하나. 얘는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럼 계산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다?
왜 5, 왜 5, 왜 4를 곱했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구구단 연산에서 나오는 값은 무조건 맞을 거야. 됐죠? 되겠어요? 자, 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2의 배수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3의 배수.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딱 보자마자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기억나요? 자, 정리해드립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야.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3의 배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1, 5, 3, 1, 2, 1 됐죠? 215만 3121 얘는 3의 배수일까요? 네. 왜요? 여기 둘이 더하면 3 여기는 8, 9 그럼 9하고 3이니까 12 13, 14, 15 됐죠? 자릿수 다 더하면 15네요. 3의 배수지? 네, 그럼 얘는 무조건 3의 배수. 나눠 떨어질 겁니다. 직접 나눠보세요. 믿으세요. 네, 됐죠? 그래서 3의 배수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3의 배수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각 자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이 3의 배수가 돼. 자, 그럼 두 번째. 혹시 4의 배수 어떤 게 4의 배수인지 알고 계십니까? 4의 배수. 3의 배수 아까 누가 말했죠? 4의 배수는요. 무슨 그렇게 무책임한 말하고 그래. 4의 배수. 아니야.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두 자리 수가 4의 배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2, 1, 3, 5, 8, 8. 21만 3,588. 얘 4의 배수일까요? 라고 하면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만 보세요. 88. 4의 배수니? 그럼 얘는 4의 배수야. 됐음? 뒤에 있는 요 두 개만 보시면 돼. 이 두 개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입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뭐 3, 5, 7, 8, 0, 0. 선생님 00 이건 4의 배수 아니잖아요. 100. 100은 4의 배수잖아. 그럼 얘도 4의 배수입니다.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괜찮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된다. 배수 성질이야. 외우고 있어야 돼. 자, 하나 더. 5의 배수. 효리나 5의 배수. 어떤 성질 갖고 있는지 알아요? 보자마자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뭐가? 1의 자리 숫자가 5 아니면 0이겠죠? 됐죠? 그럼 5의 배수. 왜 맞잖아요. 그럼 6의 배수는? 네.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면 6의 배수거든. 2와 3의 공배수니까. 됐죠? 그래서 뭐야? 3의 배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고요. 그 다음 2의 배수의 성질 갖고 있죠? 1의 자릿수가 짝수여야 돼요. 그러면 6의 배수입니다. 됐죠? 7의 배수부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끝!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건 적어서 좀 정리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쓰진 않았지만 뭐 5의 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쓸 필요가 없고 6의 배수까지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면 6의 배수야. 됐죠?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자, 사전을 보시면 영어 사전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알파벳 순으로 써져 있죠. A, B, C, D, E, F, G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을 찾을 때 A, B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뒤에는 AAC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AAZ까지 나온 다음에 ABA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ABB가 나오고 ABC가 나온 다음에
미안해요. 나온 다음에 A, B, Z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 A, C, A 이렇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A, C, B, A, C, C, A, C, D 해서 쭉 간 다음 A, C, Z까지 나오면 A, D, A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는 게 사전식 배열이다 라는 건데, 예전에는 사전을 다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납득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전을 안 보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겁니다. 그러면 사전을 딱 열었을 때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써서 만들 수 있는 5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 가장 처음에 오는 건 A, B, C, D, E일 거야. 그다음 그 다음에 오는 문자는 A, B, C, E, D가 되고요. 그 다음은 A, B, C로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죠? 그럼 C 다음 문자 알파벳 D가 오고 그 다음 C, E, A, B, D, E, C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은요 A, B, E, C, D고요. A, B, E, D, C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A, B, C, A, B, C, A, B, D, D, E, E까지 했네. 그럼 알파벳 순으로 A, B, C, D, E 해서 끝났죠? 그럼 이제 A, B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자는 더 이상 없음.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가? A, C로 시작하는 문자를 씁니다. 그 다음 알파벳 순서 A, C, B, D, E 이렇게요. 왜? 한 번씩만 쓴다고 했으니까. 됐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문자를 나열해서 마지막에 오는 문자는 뭐가 돼요? 라고 하면 E, D, C, B, A까지 오겠죠? 이게 마지막에 오는 문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뿅뿅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사전을 봤던 친구들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으면 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내가 문자를 쭉 나열할 건데 여기 있는 요 C, D, B, E, A라는 애는 도대체 몇 번째 오니?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겠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같은 표현이거든. 자, 봐봐. 알파벳 순서대로 A를 1이라는 문자로, B를 2라는 숫자로, C는 3, D는 4, E는 5라는 숫자로 바꿔서 쓸게. 그러면 A, B, C, D, E 얘는 뭐냐면 12,345라는 수인 거야. 다시 말하면 1, 2, 3, 4, 5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5자리 숫자부터 가장 큰 54,321까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까지를 순서대로 쭉 쓸게요. 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지. 근데 난 사전식 배열 잘 아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숫자로 바꿔서 내가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써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를 쭉 배열하면 그게 곧 여기서 말하는 사전식 배열과 같은 의미다 라고 익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E, D는 뭐냐면 12,354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으로 큰 숫자. 그럼 A, B, D, C는 뭐냐면 12,435고요. 얘는요 12,453이겠죠. 됐죠? 그래서 네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크게 쓰시면 이게 사전식 배열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 D, B, E, A라는 애는 숫자로 바꾸면 C는 3이고요. D는 4고요. B는 2, E는 5, A는 1이었죠. 그럼 34,251이라는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몇 번째에 오니? 라고 물어본 게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됨. 됐죠? 갑니다. 가장 처음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5자리니까 뒤에 1로 시작해서 4개만 더 쓰면 되겠죠? 만들 수 있는 숫자 경우의 수 몇 가지?
4 팩토리알만큼 나오겠죠? 그리고 24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24가지. 왜요? 여기는 1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남은 4개 중에 하나, 남은 3개, 남은 2개, 남은 하나. 됐죠? 그래서 24가지 올 거고요. 두 번째, 2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역시 마찬가지 4 팩토리알 24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3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셀 수 있는데 얘가 지금 34,000이니까 그럼 3만 1000으로 시작하는 숫자 몇 개? 3 팩토리알 6개. 32,000으로 시작하는 거 몇 개? 3 팩토리알에서 또 6개. 됐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숫자는 34,125가 될 거고 그 다음 숫자는 34,152가 될 거고 그 다음 숫자는 34,215 그 다음은 34,251 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숫자는 현재 60개를 썼고요. 얘는 61번째, 62번째, 63번째, 64번째 해서 64번째에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민우 괜찮니? 말이... 자, 그럼 문제 두 번째 질문이죠.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쭉 쓸 거야. 80번째 오는 애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80번째 오는 애 다시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4 팩토리알 만큼 나왔죠? 24가지. 2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 4 팩토리알 만큼 24가지. 3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총 4 팩토리알 만큼 나오겠네요. 24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합치면 몇 가지? 72가지가 나온 거죠. 됐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건 4로 시작할 겁니다. 4, 1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 거 3가지. 3 팩토리알에서 6가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78개가 나온 거죠. 그럼 그 다음 숫자는요. 4, 2, 1, 3, 5. 얘가 79번째. 4, 2, 1, 5, 3. 얘가 80번째. 그 다음 숫자 4, 2, 1은 끝났으니까 3, 1, 5. 얘가 81번째가 되겠네. 그럼 4, 2, 3, 1, 5라는 수는요. 알파벳으로 바꿉니다. 4는 D였고 2는 B였고 3은 C, 1은 A, 5는 E였죠. 그래서 네, 이 뭐라 올 때 D, 딥가 네,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자, 유제 1번에 2번 보시면 요거죠. NP3 대 M 플러스 2P3은 7대 15. 요 표현. 그럼 일단 보는 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이렇게 둘이 곱한 값 7 곱하기 N 플러스 2P3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값 15 곱하기 MP3이 같은 값임.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 n 플러스 2p3은요. 서로 다른 n 플러스 2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가장 처음에는 n 플러스 2개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1개 중에 하나 올 거고 그 다음 n개 중에 하나 오겠죠. 이렇게 앞에 7을 곱한 값이고요. 그 다음 여기 np3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가장 처음에 오는 건 n개 중에 하나, n-1개 중에 하나, 남은 n-2개 중에 하나가 올 겁니다. 여기에 15를 곱한 값이네요. 그러면 양변에 n을 약분해서 뿅뿅 정리하시면 자 전개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전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여기에 7을 곱한 값이랑
전개해 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에다가 15를 곱한 값이 같다는 말임. 자, 7n제곱이 넘어갑니다. 15n제곱이죠. 그러면 7 넘어가면 몇이야? 8n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7, 3은 21, 마이너스 45, 그럼 마이너스 60, 21, 44, 6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7이 14고요. 여기는 30이죠. 그럼 14가 넘어가면 30에서 14를 빼주면 몇이냐 이거? 16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요. 2를 나눕니다. 4n제곱 마이너스 33n 플러스 8 그것은 0.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4n하고 n 여기 1하고 8 둘 다 마이너스 주면 되지. 8, 4, 32니까. 그래서 결론 여기다 쓸게. 4n-1하고요. n-8을 곱한 게 0인 상황. n에다 누구 넣으면 되겠어? 4분의 1? 4분의 1개 중에 아이씨 말이 안 되잖아. 누구야? 8이겠네요. 그래서 2번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제 3번, 4번, 5번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유제 3, 4, 5에서 질문. 예? 5번이요. 자, 유제 5번입니다. 자, 4번에 2번이랑 5번 보겠습니다. 자, 4번에 2번 보실게요. 먼저 속초를 포함한 9곳의 여행지가 있는데 나는 서로 다른 3곳을 뽑아서 여행할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두 번째 속초를 첫 번째로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로 가는 곳과 세 번째로 가는 곳을 정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은 무조건 속초다. 그럼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 몇 개? 8개 중에 하나. 여기는 7개. 8P2가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7. 8, 7에 56. 그래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제 5번입니다. 자, n명 중에 여러분들이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웁니다. 이때 세우는 방법의 수가 720까지예요 라는 말. np3이 720이에요 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니? 라고 하면 np3은 n, n-1, n-2를 곱한 값이 720이라는 거야. 720이라는 수를 봅니다. 얘는요 10 곱하기 72죠. 얘는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죠. 끝. n은 몇임? 1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3차 방정식인데 이거 전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소인수 분해보다는 세 수의 곱이니까 얘를 3개 수의 곱의 형태로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또 조합을 만들어야 될 거야.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189페이지입니다. 뭐 있어요? 7번이요. 6번에 2번이요. 자, 6번에 2번부터 봅니다. 자, 지금 뭐냐면 5개의 문자가 있는데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C하고 D가 이웃하지 않아요. 그럼 자, 이웃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먼저 나열합니다. 총 나한텐 5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C하고 D 2개를 제외한 몇 개? 3개 문자를 일단 나열할게요. 3 팩토리얼.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그래서 이웃해도 상관없는 3개를 먼저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에 끼워 넣으면 돼요. 자, 어디다 끼워 넣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총 4개 있죠? 그럼 C한테 물어보세요. C 너는 어디 갈래? 4개 중에 하나. D는요. 남은 3개 중에 하나 가겠네요. 결론 4P. 그래서 3팩토리얼 곱하기 4P가 답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 6이죠. 4P는요. 12네요. 그래서 결론 몇 개? 72가지가 되겠음.
됐죠? 빨라요 혹시? 네.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유제 7번입니다. 자, 유제 7번입니다. 청소년 3명의 어린이 3명이 한 줄로 서서 놀이공원에 입장하는데 청소년과 어린이를 번갈아 세운대요, 교대로 세운대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어떻게 쓰면은 번갈아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청소년 쓰고 어린이 쓰고 청소년 서고 어린이 서고 청소년 서고 어린이 서서 들어가면 되잖아. 됐죠? 아니면 어린이가 먼저 앞에 쓰고 청소년 쓰고 어린이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쓰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상황은 몇 가지? 2가지. 그럼 첫 번째 상황, 청소년은 첫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아니면 5번째 홀수 번째에 쓰면 되네요. 여기 서는 청소년 몇 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여기는 2명, 여기는 남은 1명. 3팩토리알. 그럼 어린이 2번째, 4번째, 6번째, 짝수 번째에 서는 어린이는 첫 번째 어린이 몇 명 중에 1명? 3명, 2명, 1명. 3팩토리알. 네, 문제는 밑에서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겠구나. 됐죠? 662입니다. 몇이에요? 72가지. 어머, 값이 똑같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72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왔는데 얘는 6 곱하기 12인 거고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2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만 보고 말하면 어디가 뭘 틀렸는지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항상 요런 표현들을 쓰셔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딨어요? 요런 표현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혹은 빠뜨린 부분이 뭔지를 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쓰시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T로 넘어가요. 8, 9 두 개죠. 190페이지. 뭐 있습니까? 9번. 8번은 괜찮아요? 9번 보겠습니다. 괜찮다고 하고 쓰면 꼭 쓰세요. 자, 9번 먼저 볼게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행? 하다예요? 동사예요? 동사가 뭐예요? 추울 때 걸리는 게 동상. 그럼 그렇게 죽는 게 동사. 자,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모음이 누구 있어요? A랑 E죠. A랑 E. 이 모음이 적어도 한쪽에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쓰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쭉 나열하는데 왼쪽에 모음 A가 있는 경우 아니면 오른쪽에 모음 E가 있는 경우 아니면 A, E 이렇게 있는 경우.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 처음에 자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아니면 처음에 모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또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우리는 요 3가지를 전부 다 봐야 되겠네. 적어도 한쪽이니까 한쪽만 모음일 때 양쪽 다 모음일 때를 세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는요. 여기서 빼먹은 표현. 처음에 자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자음으로 끝날 때 얘를 다 보면 이게 전체지. 거기서 뭐를 해주면 돼요?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날 때를 빼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겠네. 됐죠? 그럼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서 전체에서 양 끝이 모두 자음일 때를 뺍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6개 전체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6 팩토리알에서 모두 자음일 때 빼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자음이 와야 돼. 그럼 여기 있는 6개 중에 A, E를 제외한 4개가 자음이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럼 여기 오는 자음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4P2. 그리고 나서 이 안에는 4개의 글자를 그냥 순서대로 막 나열하면 되겠죠? 요 4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알.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팩토리얼 몇이에요? 720이고요. 4p는 12죠. 4팩토리얼 몇이에요? 24네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몇입니까? 288이 나오겠죠? 됐죠? 이 정도 암산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720에서 288을 뺀 값 여기 2가 될 거고요. 여기 빼면 몇이니? 3인가요? 빼시면 4인가요? 430인가? 숫자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아, 맞네요. 네, 됐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에서 양 끝이 모두 자음일 때를 뺍시다. 9번이었습니다. 자, 8번의 2번 문제. 민기, 동호 사이의 3명. 민기, 동호, 총 6명. 그 중에 민기, 동호 사이 3명 세우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요. 민기하고 동호 사이에 3명을 세우는데 전체 6명이 있는데 그럼 봐봐. 민기가 있고 동호가 있으면 요 가운데 사이에 3명이 이렇게 쪼르륵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얘네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민기와 동호 사이에 3명을 제외하면 여기 5명 빼고 전체 몇 명 남아? 1명 더 남겠죠? 이렇게. 됐음? 그럼 봐. 천천히 갈게. 민기, 동호가 있습니다. 여기 앉는 학생 민기, 동호 제외한 몇 명 중에? 4명 중에 1명. 그럼 여기는 3명, 여기는 2명. 4p3. 됐죠? 해서 민기와 동호 사이에 애들 3명 쪼로록 순서대로 나열시켜 놓고 그 다음 이 한 덩어리랑 남은 애까지 해서 이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겠죠? 곱하기 2팩토리얼.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왜요? 여기가 동호, 여기가 민기일 수도 있잖아. 이 2명이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죠. 곱하기 2팩토리얼. 됐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4p3입니다. 24. 2 곱하기 2니까 4 곱하면 되겠죠. 4, 4, 16에 4, 2, 8, 96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요하신 분들 빨리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10, 11, 12 세 문제가 있습니다. 191페이지. 뭐 있을까요? 12번, 11번. 아, 눈치 보지 말고 말하면 되잖아. 왜 가만히 있어? 눈치 보고. 그러다 또 시작할게요 이러면 11번 뒤에 막 이럴 거였잖아.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10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 1000자리하고 1자리가 짝수. 지금 내가 보는 건 1, 2, 3, 4, 5, 6 중에서 4개로 4자리수 만드는 상황. 자, 그러면 마찬가지. 천천히 만들면 돼. 그래, 나는 4자리수를 만들 거야. 숫자 4개 이렇게 뾰로롱 쓰면 되겠지. 그럼 1000의 자리 숫자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얘라는 걸 말해. 근데 이 2개가 모두 짝수여야 하니까 일단 여기 2개에다가 숫자를 먼저 넣어줄게. 그럼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짝수 중에 골라야 되겠죠.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올 거야. 뿅. 그럼 1의 자리에는 남은 2개 중에 하나 올 거야. 뿅. 3p2. 그리고 나면 자, 여기에 숫자 2개 썼습니다. 그럼 나한테 총 숫자 6개가 있었는데 2개 썼으니까 몇 개 남음? 4개 남았잖아.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그 남은 4개 중에 하나 오고 여기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오는 거 아니겠어요? 4p. 됐죠? 그래서 결론 3p2는요. 3 곱하기 2, 6이고요. 4, 3, 12네요. 몇입니까? 72요.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습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을 갑자기 너무 많이 했나 봐. 현기증 날라고. 자, 12번입니다. 5개의 숫자가 있어요. 0, 1, 2, 3, 4.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만든 3자리 중
4의 배수. 아씨 4의 배수 했잖아. 4의 배수래. 그럼 우린 누구만 보면 돼? 뒤에 두 개만 딱 보면 되잖아. 요 뒤에 두 개만 4의 배수 되면 되잖아.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부터 0, 4 4의 배수죠. 그 다음 12 4의 배수죠. 20 4의 배수죠. 24 4의 배수죠. 그럼 32 4의 배수고요. 40 됐죠? 그럼 상황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럼 요 앞에 오는 숫자 하나만 땅 결정하면 되잖아. 요거만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0, 4가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왔어요. 0, 4 왔어요. 그럼 요 앞에 오는 숫자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1, 2가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왔어요. 가장 앞에 오는 숫자는 누구? 0 오면 안 되죠. 두 가지.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 몇 가지? 두 가지. 얘 몇 가지? 세 가지. 다 더하면 되겠죠. 됐잖아. 그럼 여기서 또 말할 거라고.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뭐 MP3 뭐 3P2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게 중요한 거라고. 상황을 관찰하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관찰해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